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하루 종일 옵니다. 장마가 친 건 맞습니다. 내일도 또 비가 온다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슬픕니다. 왜? 이렇게 비 올 때는 먹자 타령해야 되는데 누가 닭도리탕 잘하는 데 있으니 먹으러 갑시다. 이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시간 내서 신김치로 쫙 덮은 돼지 등갈비찜 이거 잘하는 데 있으니 갑시다. 이런 전화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얼큰 칼제비 잘하는 데 있는데 먹으러 갑시다. 이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슬픕니다. 뭐 이렇게 먹생하시냐고. 몰라요. 어쨌든 이 습한 날, 비가 오는 날은 먹새가 그리워집니다. 이게 건강해서 그럴 거예요. 아프면 이런 생각도 안 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여자분의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병이에요? 요상한 병도 다 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한 병을 물어볼 정도가 되면 병원 안 댕긴 데 없겠죠. 한의원도 다 댕겨봤겠죠. 그리고서 이제 안 되니까 유튜브를 다 뒤적뒤적 하다가 어떻게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나를 어떻게 찾았어?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찾았대요. 그 사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다 아파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안 간 데 없대. 또 한의원에도 안 댕긴 데 없대. 침도 맞고 보약도 먹고 있대요. 그런데 몸이 아픈 거야. 여기저기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또 건강식품 하는 사람 또 비타민 C가 좋다 오메가 3가 좋다 해서 그냥 잔뜩 사들였는데 먹어도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3, 4, 5, 6, 7 지금 5개월째 죽을 지경이래요. 병원에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했는데도 어떤 문제점도 원인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현재 증상은 이 50대 후반의 여인이 직장 다니다가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아서 직장도 이제 그만뒀어요. 퇴직했어요. 입도 마르고 식욕도 없고 그래서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대요. 자율신경 실조증, 공황장애, 강박, 우울증, 대인기피 이런 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귀도 아프고 열도 나고 귓바퀴도 아프고 이명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짜증나고 징징거리고 매사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불안감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병원에 갔을 때 뭔가 원인을 찾고 이거 이 병입니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의사도 없고 어느 병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껏해야 찾아본다는 게 교감신경의 우위에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이빠이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 똥도 잘 안 나오는 거야. 기력도 쇠약해지고 힘도 없고 짜증만 나는 거야. 목소리가 징징거리고 식구들이 다 승질나는 거지.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집안이 따뜻해야 되잖아. 마누라가 부드럽게 고생했어요. 오늘 뭐 먹을까? 오늘 감자볶음 했어요. 오늘 닭도리탕 했어요. 신김치에 돼지 등갈비찜 했으니 맛있게 먹읍시다 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 오자마자 징징징징대. 이건 남편도 죽을 노릇이야. 애들도 죽을 노릇이에요. 엄마가 징징대니까. 병원에 갔다 왔는데 원인도 모르고 아무 얘기도 없어요. 몸은 열이 나고 축 같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육체적인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신경과로 보내는 거야. 근데 신경과에서는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냥 자율신경 실조증,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사람이 이렇게 아프질 않거든. 그냥 자꾸만 다른 과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매일 침도 맞고 한약도 먹었는데 안 되더라 이게.
이건 우리가 쉽게 해서 화딱지가 그냥 눌어붙은 거예요. 가마솥에 눌어붙은 거예요. 이걸 동양의학적으로는 음양의 병이라고 그래요. 이건 오장육부의 병, 육체의 병이 아니라 음양의 부조화예요. 무슨 말 이해갔죠? 이건 신경정신과에 관한 병이라 이 말이에요. 현대의학으로는 육체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건 못 찾는 거지. 현대의학으로는 못 찾아요. 5개월 동안 찾았는데 지금 못 찾았잖아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아픈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방을 했는데 그것 갖고 효과가 없는 거지. 오히려 이런 약을 먹으면 콩팥이 더 망가지죠. 왜 콩팥 얘기냐면 모든 것에 관여된 것은 콩팥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마음의 찌꺼기가 너무 많이 누적돼서 그냥 이제 누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굳기까지 최소한 10년 걸리잖아. 근데 육체적인 아픔의 굳기는 10년이 걸리지만 정신적인 아픔은 2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단기 속결로 이거를 그냥 깨부시고 뭐 하려면 욕을 해야 돼. 근데 이 양반 또 성격이 그래서인지 욕을 안 한대요. 욕을 못하고 안 한대요. 그러면 이 병은 못 고치지. 욕을 하고 수다를 떨어야 되는 그 고치는 병이 또 있어요. 이게 음양의 병입니다. 그래서 욕을 얼마만큼 하느냐, 상대방은 못 들으니까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하느냐, 내 잘못이 생각날 때까지 욕을 하는 게 굉장히 욕을 많이 해야 되죠. 왜? 처음에 욕을 시작할 때는 상대방을 욕하는 거야. 그런데 그 욕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욕을 하는 거야. 욕이라서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보면 욕에도 애칭욕이 있어요. 경상도에 보면 아유 이 문댕이 같은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그 다음에 전라도 이 잡것들아, 서울 사람들은 이 새끼들 까불어. 내가 여기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진순이 요놈 여기 배 잡고 그냥 콧장댕이 못 살게 굴고 다리 막 잡고 들고 이래도 내가 그놈이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진순이가 누구냐고요? 진돌입니다. 암컷 그 진돗개예요. 그래도 요놈 내가 이 새끼가 까불어. 이게 무슨 네가 두목인 줄 알아 이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하는 거 이건 애칭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사랑스러울 때 하는 욕이에요. 또 농 섞인 거, 농 섞인 거, 이 똥물에 빨아서 오줌에 튀길 놈아. 이건 친한 친구끼리 할 때 하는 욕이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조의 욕이 있어요. 일단은 자조의 욕을 해야 돼. 이런 제기랄. 내가 이제 유튜브 할 때 그렇죠. 이런 제기랄, 우라질, 그 다음에 빌어먹을 젠장할. 이건 감탄사로 전용된 욕이에요. 이런 굉장히 좋은 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앙금이나 감정의 응어리를 풀고 분을 사귀면서 억제된 공격 충동을 대상하여 충족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욕을 해야 돼. 이런 정도 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힐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욕이다. 그래서 독일의 수다 건강학고 보면 수다 떠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오직 했으면 수다 건강이란 이론이 나왔겠어, 논문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억울해서 화나서 분이 치밀어서 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얘라이 똥이나 처먹어라. 오줌이나 싸라. 얘라이 침 뱉어버릴까 이 씨발로. 이런 욕들 그냥 자연스러운 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욕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남을 흠집내고 욕보이는 말을 가리키는 국문학적 용어예요. 근데 이건 뭐 남을 흠집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애칭 진순이한테 이 새끼 까불어 하면서 막 이 장난치고 서로 가까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욕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욕을 하는 거, 내가 내 잘못이 생각날 때까지 나의 잘못도
크노라 라고 할 때까지 욕을 하라. 그런 것들을 욕만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건 욕은 무용적인 거고 유용적인 자료가 있을 때 그게 마음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용서할 일과 욕할 거, 용서받을 것과 욕먹을 일. 그러니까 용서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뭐 용서받기도 하고 또 욕도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기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갔죠? 예. 그래서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것은 욕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욕을 했을 때 마음에 이런 위안을 갖거나 또 슬프고 화딱지가 나서 이 눈물 나는 것, 여기도 마음의 진정 효과가 있다는 이런 과학적 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배우자 문제, 자식과의 문제, 제3자의 관계 문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 부모로부터 진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집착이 강한 거예요. 근데 신랑분은 정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아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아빠로서만 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거기만 그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어린 성장 환경을 몰랐던 거예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장 환경,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런 성장 환경 속에서의 남편, 아들, 딸 관계, 그 다음에 시댁 관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마음속의 찌꺼기를 전부 다 누룽지 긁듯이 긁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누룽지를 긁어내려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양적인 사랑보단 질적인 사랑을 누가 해줘야 돼? 식구들이 해줘야 돼. 식구들은 이런 자체를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 혼자서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학적으로는 병원에서 아무리 점검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무용적인 이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시절 50년 전에부터 생긴 병을 어떻게 의사가 5분 안에 그걸 찾아? 그러면 무슨 신의 뭐 육촌 할아버지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따뜻한 마음의 조력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5분 안에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세상살이 알면서 마음의 일기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신랑한테도 보여줄 필요 없고 자식들한테도 보여줄 필요 없고 자기 마음한테 보여줘야 돼. 자기 눈을 통해서 자기 마음한테 보여줘야 돼.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노라 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일기를 써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솔직한 마음. 지금의 마음을 쓰다 보면 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기 쓰는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해야 될 일과 용서를 필요해야 될 일들을 큰 덩어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고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를 빌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 육체도 따뜻해지고 모든 병이 서서히 핫바지 방구 새듯이 온열에 눈 녹듯이 서서히 녹아지면서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거기서 솔직한 문제를 찾아내서 올바른 처방을 하고 그래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는 육체의 아픔은 고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통증 해소시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병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치유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육체의 불편함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따뜻함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거의 시간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 비는 시간들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음양의 병입니다. 이건 오장육부 육체의 병으로 찾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가슴 아픈 이런 사연을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빨리 치유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